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러브콜을 보냈죠. 지금 우리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놓고 지금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듯 싶지만 올라가죠. 증시 아무리 빠져도 계속 지켜줍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구조가 퀀텀 점프하면서 내년 내후년에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오늘도 그다지 뭐 엄청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는데 최소한 낙폭을 축소시키고 이제 하방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장 마감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던 증시가 멈춤 정도는 보여줬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올리다가 멈출 때 동결한다라고 하잖아요. 증시도 계속 빠지다가 지금 좀 동결이 된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개장이라든지 폐장이 1시간씩 이제 뒤로 미뤄지기는 했는데 한번 뭐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빠지던 증시가 딱 이제 멈추는 정도만 하니까 사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만한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구독자 3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여러분들 한 줄씩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에서 못다 설명해 드린 부분들 제가 텍스트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링크를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타고 들어가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원래 트럼프가 굉장히 배척하다시피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이거 뭐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정말 웃긴 게 1기 때 뭐 그 이전이나 이 비트코인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니 그렇게 이제 기피하던 사람이. 근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인들이 그다지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 정권 들어오면서는 미국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액수 자체도 굉장히 높고 비중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이득이 되고 국민들의 표를 또 얻을 수 있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뭐 우리기술투자나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이제 금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가 역시도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쭉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계속 하방 지지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못 보여주고 횡보하고 있어요. 뭐 10월 초에 잠깐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서 잠깐 튄 거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72불 내지 뭐 60불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구리 가격 수요가 안 나오면서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원유 수요, 구리 수요 다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경기 상황 속에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갑니다. 강달러 기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불경기가 이렇게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미국으로에서부터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때는 쭉 빠지다가 웬걸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빠지기 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역시 이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있겠습니다.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거 말고도 재정 적자를 주변국들의 이제 관세로 메꾸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미국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 당연하게도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1,400원 뚫었다라고 해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그냥 1,400원 위에서 대놓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들 매도러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많이 빠지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지 물론 더 좋겠지만 빠지던 건 일단 멈췄다가 더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을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던 지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속될지는 더 가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한템포 쉬었다라고 하니까 가야 될 종목들이 다시 갑니다. 알테오젠 또 신고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장주 알테오젠 보시라 말씀드렸죠. 하나를 본다면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지금 정말 매섭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이제 방산주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가 이제 당연히 대장인데 무섭잖아요. LIG 넥스원 무섭죠. 현대로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국항공 우주였고 뭐 이건 이제 신규 진입은 어렵다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또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원전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아마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주가가 가다가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이걸 좋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뭐 G2파워라든지 뭐 BHI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은데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 원전에 있어서 대표 종목 한 종목을 골라라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월봉상으로도 이 매물대 저는 뚫을 거라고 보고요. 25,000원 뚫으면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전을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보시라 다시 한번 좀 권장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이 절대적인 캐파 자체가 계속 늘어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마진율도 점진적으로 올해 저점 찍고 다시 회복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원전 자체가 이제 수혜를 받게 되면은 장기적인 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는 제가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도 드렸는데 그건 뜨기 전에 드렸죠. 근데 이미 현대로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신규는 어려우니까 하나 시스템이나 특히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그 두 개 종목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만한 게 뭐냐?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조선 아니냐?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러브콜을 보냈죠. 지금 우리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놓고 지금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조선주 중에 왜 하나오션이냐? 조선주 대장은 HD 현대그룹주라고 하지 않았냐? 왜 하나오션을 갑자기 또 좋다고 얘기하냐? 왜냐면 이게 방산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만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HD 현대그룹주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다 러브콜을 보냈던 그 내용 자체가 군함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산 이슈로 조선을 한국을 좀 도움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방산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 군함
조선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 도움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그룹의 하나오션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그룹이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 굉장히 이제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으로 보면 HD 현대가 저는 1등으로 보지만 방산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하나그룹을 가장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누구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같이 부수적으로 급등하는 종목 수혜받는 거 누구예요?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한화 오션, 이런 이제 방산 시너지가 나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화 오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타 방산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어로스페이스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적자나고 있었고 순이익 겨우 흑자 전환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고 매출도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하면서 10조대 위로 올라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700억 정도 순이익 그리고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내후년으로 가면 9천억대랑 6천억대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망됩니다. 엄청난 이익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거죠. 마진율도 영업이익률 1.5%대에서 7%대, 0%대에서 5%대로 증가 전망입니다. 외형 성장, 질적 성장 모두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도 놓쳤다. 근데 방산주 다음 타자 좀 보고 싶다. 하나 오션 보시면 됩니다. 하나오션 이제 딱 매물대 뚫고 더 날아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 방산 이슈가 뜨고 또 조선은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어차피 좋다. 솔직히 제가 대장주를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중공업, 마린솔루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하나엔진 뭐 엔진에서는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도 다 좋습니다. 조선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좋아요. 다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그렇게 다 남발하는 거 싫어하고 몇 개만 딱딱 찍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딱딱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마린솔루션 이렇게 딱딱딱 찍어드린 겁니다. 이 세 개가 탑픽이다. 근데 이 군함으로 가게 되면 하나오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산 카테고리로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조선도 좋게 보고 방산 카테고리도 좋게 본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맞물린 하나오션을 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마진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하나오션도. 그래서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다만 조선에 있어서 대장이 A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매물대 돌파 안 났는데 20만원 뚫으면 얘도 이제 날아갈 거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만원 매물대 뚫으면은 추가 급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마진율 역시도 증가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도 제가 해드렸죠. 힘센 엔진 소개도 해드리면서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기대를 우리가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 치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해요. 조선업에서 요즘에. 근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고 이제 저부가 제품들이 글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진짜 알짜 돈 많이 남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미 싹쓸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요는 많은데 캐파 자체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업이 아니에요. 이 조선업도 그렇고 다른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있죠. 뭐 건설, 철강 이런 쪽이 특히 조선은 이 배를 원래 10척 만들던 거를 갑자기 20척, 30척으로 캐파를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캐파 늘리는 것 자체도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화장품 이런 거랑은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저부가가치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성비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야 저기 현대그룹은 꽉 찼대. 야 그럼 하나오션으로 가자. 야 하나오션도 꽉 찼대. 저기 이제 생산 못한대. 야 그럼 삼성중공업 가자. 야 저기도 꽉 찼대. 가다 이제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이제 환경규제, 탄소 배출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당장 엔진이라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엔진은 계속 떨어지는 듯 싶지만 올라가죠. 증시 아무리 빠져도 계속 지켜줍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구조가 퀀텀 점프하면서 내년, 내후년에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조선 계속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는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물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인하하는 속도가 좀 늦춰진다. 그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동결 내지 인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보시라. 제약바이오의 최악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도 있지만 올릴지도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를 일은 없다고 봐요. 이제는 내리거나 동결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 고점이 다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사업을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함부로 투자도 못하고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멈추잖아요. 스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안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R&D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서서히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훨씬 더 속도까지 이제 붙기 시작한다? 그럼 난리 나는 거고 투자 진짜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 무너지다가 잠깐 솔직히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합인데 하락이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려고 요이땅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그런 좋은 종목들만 그런 거예요. 어떤 종목들?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제약바이오 대장.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좋게 봅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더 좋지만. 그리고 이제 뭐 SK바이오팜 이런 쪽들도 다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다 HK이노이나 녹십자 이런 것들도. 다만 삼바 알테오젠이 대장일 뿐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대장주들이 더 안 떨어져요. 더 많이 올라갔는데 더 고점인데 더 안 떨어집니다. 이런 애들이. 이게 대장주예요. 이러니까 대장주 보라 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마린솔루션 계속 신고가 쓸려 하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더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 투자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살 거면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씩이라도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절반 정도의 공격성, 절반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알테오젠, 삼바 이런 거 올라가는 건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투자했으면 이런 건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지금 수익 나고 계실 건데 수익 근처거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익절 잘하면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은 얘네들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얘네들로 나중에 현금 확보하면 돼요. 수익 날 때 매도해가지고 익절해서 현금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고요. 여전히 조선은 강력하다. 여전히 조선은 이제 상방 모멘텀이 있고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랑 조선은 단발성이 아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비트코인 테마, 그나마 비트코인 테마주는 그나마 낫거든요. 재건 테마. 그러니까 재건도 두산바켓이나 그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애들 이런 거 말고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 이런 걸 건드리시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의도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 아시겠죠? 재건이나 비트코인 지금 각종 별의별 테마를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급등락하는 테마에 휘둘리지 마시고 강단 있게 갈 만한 이런 섹터를 보셔야 한다. 더 길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이게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된다고 했죠. 현대차가 이제 말아 올려야 되는데 아직 말아 올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일찍부터 보고 싶다 하면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단자도 괜찮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요런 정도 선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볼 거면.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원전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원전은 진짜 장기적으로 갈 거고 트럼프 정권 하에서 원전은 계속 수혜받을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거로 기대되고 조선은 한국이 이미 조선 패권을 가져왔고 자동차는 호경기가 되면 수혜를 받을 거니까 자동차나 뭐 건설이나 이런 쪽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에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딱 봐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시장은. 이런 거 안에서 봐야 돼요.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벗어나서 보고 싶으면 뭐 급등락하는 거 보고 싶으면 딱 비트코인 테마 정도.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힘이 엄청 셉니다. 1기 행정부랑 2기 행정부 트럼프 파워가 달라요. 1기 행정부 때는 그냥 공화당조도 제대로 장악을 못했고 그냥 얘 좀 특이한 애가 왔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조하면서 다 따라오고 막 휘어잡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권 상하원 다 휩쓸었지. 지금 레드 수입이라고 부르죠. 공화당이 다 장악했다고. 지금 뭐 사법부까지 장악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자기 도와줘가지고 바로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지 옆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래로 보면은 결국 이제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이거 다 뜰 거예요.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방산이란도 엮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한국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랑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그건 날아갔고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성장주 개념으로서 성장업종으로서 트럼프 정권 하에 일론 머스크를 받고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본다면 이런 쪽에서 보는 거지 딱 정해져
정해져 있는 테마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도 아직은 이르다고 봐요. 지금부터 찍는 거는 조금 빠릅니다.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다음에 방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요즘 봐야 되는 섹터예요. 이거를 이제 벗어나면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지금 뭐 반도체하고 있다든지 SK하이닉스도 꺾이는데 뭐 어떻게 이거 삼성전자는 반등했는데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상처뿐인 영광이지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살이 나는데 SK하이닉스마저도 빠지잖아요. 제가 반도체 찍을 거면 굳이 찍고 싶으면 SK하이닉스를 보시라 말씀드렸죠.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보실 거면. 근데 그마저도 제약바이오랑 조선 쪽을 보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자동차랑 건설 호황을 기대하는 게 맞다. 아니면 차라리 뭐 재건 쪽을 보는 게 낫지. 근데 재건도 테마주 재건 말고 말씀드렸던 거 굵직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진득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 이런 걸 그냥 진득하게 보시는 게 맞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매수 타점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 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 뭐 방산이나 조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타점이 와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아직 타점이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마린 솔루션 하나오션 다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엔진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소액 정도는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알테오젠 말고 다른 거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뭐 꼭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너무 독주체제로 가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트럼프 때문에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막상 이제 트럼프가 정책을 피잖아요. 은근히 얘가 또 합리적인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막 별짓 다 할 것처럼 하는데 나름 이제 냉철하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너무 이제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말은 그냥 막 무슨 세계 지구 정복할 것처럼 하지만 좀 효율적으로 그래도 상식선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정치 전략인 것 같아요. 말로 이제 다 찍어 누른 다음에 막상 행동은 겁은 이만큼 줘놓고 막상 유하게 하면 얘 괜찮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개새끼 소리 듣지만 여러분들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 달라 보이네? 이러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계속 다 욕하잖아요. 나름 이제 정책은 합리적으로 펼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행동을 액션을 취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겁니다. 겁은 엄청 먹었는데 뭐 트럼프 나름 합리적이네. 뭐 그렇게 엄청 막 그러지는 않네. 시장이 거기서 환호하는 거죠. 안심을 하는 거죠. 거기서. 물론 그 전에 아직 안심할 단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환율 무섭고 지금 위험한 수준이다. 긍정적인 부분을 굳이 이제 골라보자면 예탁금이 52조 대 53조 근처까지 가고 신용잔고는 18조 뭐 여전히 높긴 합니다. 여전히 제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건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용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는 급락을 한번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쉬어가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뭐 어디까지 좋아해야 될지 이게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다 하면서 이제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이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조선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방산이나 이거 뭐 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주항공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선, 원전, 방산 뭐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우주항공. 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애들을 익절해가지고 현금 확보하시면 돼요. 현금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물론 알테오젠은 잘 가고 있지만 다른 애들은 조정 나왔었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또 찬스를 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할 때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건설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알려드리는 이 가이드라인 제가 이제 길을 터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건 자유인데 최소한 제가 터놓은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노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매매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 펜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울타리 쳐드린 거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더보기란이랑 그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뵙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